저희가 할 차례가 17장입니다. 앞에는 지금 본연의 세계로 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럼 그 본연의 세계로 가가지고 내 개인적인 삶도 있지만 사회적 삶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회적 삶 중에서 가장 큰 위에 있는 삶이 리더거든요. 그 리더에 대해서 오늘 17장에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은 하지유지하고 기차는 신이 예지하고 기차는 외지하고 기차는 모진이라. 신부조건이면 유불신원이니 유액이 비언이로다. 공성사수면 백성은 개이 아자연이라 하니라. 네, 아주 좋습니다. 가장 으뜸은 아래서 있는 줄만 알고 그 다음은 친하고 기리며 그 다음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 모욕 준다.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있으니 극하고 귀한 말이로다.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면 백성들은 모두 내가 절로 그렇게 했다 말한다. 여기서 리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노자는 네 종류의 리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노자는 네 종류를 가지고 지도자를 설명합니다. 지도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지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앞서 나가는 솔선수범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측면을 지라고 그러고 실제 몸으로 보여주는 걸 도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식견이 없어요. 지시는 했는데 지시는 제대로 했는데 자기는 뒷짐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시는 안 하고 제대로 못 하는데 앞서가는 이가 있어요. 역시 반쪽입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밑입니다. 뭐든지 공부할 때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 다음에 그걸 현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지행 심신이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은 이 심신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상은 하지유지라 어떤 판본에는 이 하자가 이 불로 된 데도 있습니다. 하지유지와 부지유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지유지라고 했을 때는 군주는 지도자는 윗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전부 밑사람입니다. 신하부터 민중까지. 그 밑사람들이 하지유지라는 것은 임금이 있는 줄만 알아요. 그게 하지유지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위로 밀어붙이냐 그러면 부지유지. 이게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거에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하지유지와 부지유지. 부지유지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가 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숨을 쉬고 안 쉰지 모르게 쉬는 게 최고입니다. 오염에 있다가 깨끗한 데 가니까 아이고 공기 좋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최고예요. 모르는 게 최고예요. 이게 부지유지가 더 멋진 표현입니다. 하지유지보다. 부지유지.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리더가 어떤 리더냐면 친이애지라 가까이 할 친자입니다. 멀리 하고 싶은 당신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 그 사람, 그게 친입니다. 친근,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의 어려움을, 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을 그분한테 가냐 그러면 첫 번째 친화의 뜻이 있습니다. 화, 공감을 해줍니다. 알아줘요. 화. 윗사람의 덕목은 화입니다. 화. 알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그러면 자연히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친근입니다. 친화, 친근. 근데 실제적으로 딱딱 지도를 통해서 해결해 줍니다. 훌륭한 분이시다. 명예가 말 소문 내지 말하게도 우리 둘이만 하자고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가가지고 저분이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 이번에 이렇게 물꼬를 내주신다고 전부 선양하고 다녀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리더를 딱 보면 머리가 아파서 저 멀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나오는데 반대로 악명이 나옵니다. 멀리 하면, 멀리 하고 싶으면 악명이 따라요. 이걸 안 해줘 버리니까 지도자로 해야 될 이 일을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리더가 외지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상. 제일 첫 번째는 식견과 실행이 같이 가져가지고 그냥 솔선수범이니까 그냥 묻어서 갑니다. 두 번째 리더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전을 갖고 사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자.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가서 해줍니다.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드러냅니다. 근데 외지는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제대로 안 되니까 법령 규칙을 세웁니다. 아니면 공약을 내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공약을 내버려요.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보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가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안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것이 성취됐을 때는 능력 여부를 떠나서 내가 위로 발탁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자기는 이 지가 모든 사람의 보편성을 확보를 못합니다. 자기나 자기 집단의 보편성만 확보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싫습니다. 그게 하기가. 근데도 강압적으로 이끌고 안 하냐 그러면 법으로 처벌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크게는 목숨이, 작게는 직책이, 부가, 나의 생존기반이 딴글이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마땅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모지라. 예, 모지리가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지리. 에이, 저 모지리 보석 그러잖아요. 이걸 얼토당토 안 하는데 자기식대로 이끌어가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모지리. 모지리. 지와 도가 다 마땅치가 않아요. 위에는 카리스마라도 있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카리스마가 있거나 아니면 법으로 아니면 지위로라도 눌러요. 근데 이제 지위가 대통령인데도 못 눌러요. 그게 모질. 그런 사람은 모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값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치로 이렇게 4단계 하냐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유지 또는 부지유지, 그 다음에 친이예지, 그 다음에 외지, 모지.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대통령한테 딱 적용시키면 그냥 답이 탁 나옵니다. 모지에 어떤 분이 해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는 대통령 값을 못하고 그러면서도 권위도 없고, 네, 역시 다들 뜯어가신 분들이라. 그러면 외지에는 누가 해당되겠습니까? 독재 정치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 숨통을 잰 사람이 외지해당돼요. 근데 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카리스마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친이예지는 누구에 해당되겠습니까? 친이예지. 네,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역사에서 찾기가 쉬운데
여기 위에 사람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노자에서는 여기에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여기에 끝을 맺는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유가 다 여기를 최고의 상 리더로 놓거든요. 근데 노자는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친위 예지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좋기는 하되 우리 존재들은 누구나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거든요. 스스로 간에 소통을 맺고 어려운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타고나 있어요. 왜? 도의 존재니까. 근데 그것이 스스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인이다. 두 번째. 무의의 정치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서서 하니까, 위에서. 그럼 위가 있으면 당연히 밑이 있습니다. 인이의 정치. 근데 여기에서는 각자 자기 스스로가 다 알아서 분쟁을 스스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자기들이 주변에서 해소를 시켜버려요. 위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리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의지치라고 합니다. 함이 없는 다스림. 또는 논어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이 사상을 논어에서도 궁극의 정치 리더와 사회 모습은 이걸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건 궁극의 세계니까 그 길을 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노자는 이것과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이놈을 통해서 일이 가자고 늘 논어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많은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왜? 이놈을 통해서 일이 가니까. 노자는 애초에 여기를 많이. 논어에서는 무의이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의이하. 함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하라는 것은 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사람이 다 있나 활동합니다. 그게 화입니다. 해가 지면 누구나 다 집에 들어갑니다. 그게 화입니다.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윗사람이 윗사람 노릇을 잘해버립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리더의 수신이 최고 항목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27분의 왕이 고종까지 순종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왕 노릇 못해 묶었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강학을 아침 저녁 최소 2번을 하거든요. 그거 없애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임금이 선생 이렇게 모시고 공부를 하거든요. 훌륭한 사람들하고 그거부터 없애버려요.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그 경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그걸 싹 없애버립니다. 아예 어떤 임금은 저 성균관을 술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유학의 리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장 쉬운 글로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자문은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건 리더 항목입니다. 이거 없어요. 내가 읽어내야 돼요. 천자문에는 크게 세 리더가 있어요. 일단 용군은 빼버립니다. 용군까지면 네 리더예요. 천자문도. 뭔 리더가 있냐면 추양국은 유도당연 그게 성군입니다. 추위양국은 지위를 천자의 지위를 밀어주고 A가 B한테 그걸 통해서 나라를 통째로 양구한 것은 유도당이요. 유도당은 요순입니다. 근데 운을 맞추기 위해서 강우니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운 때문에 바꿨어요.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나라를 준 것이 그 맹자에서는 선양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학에서 말하는 으뜸 리더의 자질입니다. 누구나 인정해서 추대해서 가는 게 추위양국입니다.
누구나 인정해서 추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조민 벌죄는 주발 은탕이라고 나옵니다. 조민, 백성을 위로하고 벌죄, 죄인을 정벌한 것은 주발 은탕이라고. 역시 운 때문에 바꿨어요. 은나라 탕임금이 먼저 나와야 되고 주나라 무왕이 나중에 나와야 돼요. 하나라의 폭군인 그를 혁명을 통해서 무찌르고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과 하나라의 폭군인 그를 무찌르고 탕이 은나라를 세웠고 은나라의 폭군인 주를 무찌르고 주나라 무왕이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리더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인정해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서경이나 맹자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요임금의 아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는데도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순임금한테 와서 상의합니다. 그 다음에 순임금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릅니다. 내가 잘 해보겠나라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올라요. 이게 여기 어거지로 오릅니다. 자리들. 천자의 자리들. 이게 선형제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존재가 덕이 이제 유학의 리더는 덕미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덕. 첫 번째 인격, 두 번째 식견, 세 번째 능력이 덕입니다. 이것과 지위가 일치. 같이 가는 게 덕위 일치가 유학의 리더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는 높은데 덕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덕은 높은데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요. 이걸 관계를 중용에서 잘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중용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덕과 이가 같이 갔을 때는 좋지만 이게 맞지 않았을 때 많은 백성들한테 해를 끼칩니다. 폭군이 나왔을 때. 그때 아주 용감무쌍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피를 통해서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주발은탕입니다. 혁명군주입니다. 혁명군주. 선양군주요. 혁명군주예요. 쿠데타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혁명은 어려워요. 혁명은 뭐냐면 덕위 일치가 첫 번째 그 당사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신하와 백성들이 전부 원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정당해야 됩니다. 방법이. 그 세 개가 맞았을 때만이 혁명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도 하나라도 안 맞으면 쿠데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세사에서 예전에는 혁명으로 5.16이 기록됐지만 요즘에는 쿠데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어느 정도 이거 됐다고 쳐요. 두 번째 시대에서 원했습니다. 근데 정리만 해주고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안 죽였어도 됩니다. 두 개는 성립시켰다고 봐요. 아쉬운 대로. 마지막에 방법론이 틀렸어요. 그래 쿠데타입니다. 이 혁명은 참으로 어려워요. 무력으로 잡은 사람은 절대 혁명 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성계는 상대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요. 우리나라 역사에 봤을 때. 어렵습니다. 혁명군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세습군주입니다. 체제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신료들이 꽉 받쳐주고 사회 기반이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뛰어난 능력은 없대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큰 무예무득한 사람일 경우에 받는 게 세습입니다. 근데 왕조가 되면
대부분 세습으로 가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선 역사를 봤을 때도 계속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피를 부르고 있어요. 조선 왕조도 진행하고. 그렇지만 혁명 군주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자문에서 말하는 이게 새 리더입니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상징물로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자잘한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분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대인인데 대인이 이 덕과 미를 통해서 행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인은 대인이로되 그 대인의 성격을 구별해 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을 용대인이라고 합니다. 경처럼 신출기밀하고 최후자재하고 고풍환호하는 그러한 존재를 용대인이라고 합니다. 중천근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첫 번째 나온 용대인. 두 번째는 이런 한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계절로 봤을 때는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태화역이에요. 주역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택이고 이게 화거든요. 이게 장소로 하면 서쪽이고 이게 남쪽입니다. 계절로 하면 이것은 서쪽이니까 가을이고 남쪽이니까 이것이 여름이에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 이게 태화역이에요.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동물로 했을 때 호랑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대인이라고 해요. 호대인. 호랑이가 한번 맹호 일성에 중수개태라. 용맹한 호랑이가 일성에 한 번 하면 중수개태라. 모든 짐승들이 옥미친다. 이게 바로 여기에 딱 해당됩니다. 혁명군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해야 되는 게 이대인입니다. 이대인. 이것은 중천근에서 말한 것이고, 중천근. 여기에서는 태파역이고, 이것은 중화디께입니다. 위에도 불이고 밑에도 불입니다. 이걸 끊어놓으면 오전, 오후 이렇게 됩니다. 왜? 주역은 밑에서 위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불이 환하고 오후에도 불이 환해요. 이것은 먼저고 이것은 나중이에요. 부모의 선왕의 이 빛난 업적을 후왕이 역시 환하게 이어가는, 이게 바로 이대입니다. 세습한. 제일 뛰어난 군주는 이 여가이죠.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아요. 얘가 이자입니다. 이. 걸릴 리, 떠날 리. 예. 이별할 리. 이별할 이자요. 이별할 이자. 천자문에서는 요순, 우탕문무, 그 다음에 일반 군주, 용렬한 군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주역에서는 이것을 중천근의 용대인, 그 다음에 태화역의 호대인, 그 다음에 중화리의 이대인,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용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으로 가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그래 사회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지장, 인장, 용장 얘기가 나옵니다. 용장은 지장만 못하고 지장은 인장만 못하다. 왜? 용기 100배 해봤자 몇 명 상대할 겁니까 혼자? 뒤에 짐지 딱 구축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용장은 지장만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 좋아도 머리는 차갑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따르고. 그래서 인장만 보라. 인장이 어지르면 지혜도 생겨나고 용감함도 나옵니다. 어머니가 여자로 봤을 때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어머니가 돼버린다. 그 순간 용감무쌍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이 변통수가 탁탁탁 나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와 영은 그냥 참수돼요. 이게 인이 없는 신뢰를 들려드리면 남자분들은 역사를 좋아하시고 또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신뢰를 들려드리면 용은 장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제갈량한테 꼼짝 못합니다. 제갈량을 본때를 보이려다가 아주 대포 당하잖아요. 그런 그 천하의 막강한 제갈량도 유비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찌고 보면 유비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합니다. 칠 때 치도 못해요. 어떨 때는 가면 천둥번개 치니까 핑구란이 들어갔지만 알지. 그러지만 이 관우와 장비가 제갈량이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그게 인장입니다. 항우가 왜 유비한테 치냐? 항우는 대표적인 용장입니다. 유방은 대표적인 인장입니다. 용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 사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상하거나 해쳤을 때, 이겨서 제압했을 때만 용은 드러나니까. 근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따라요. 다 품어버리니까. 처음에 7년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연승은 항우고, 연패는 유방입니다. 유방은 갈 때마다 전쟁을 안 치릅니다. 수가 계속 늡니다. 항우는 갈 때마다 전부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다 떠납니다. 결국에는 유방이 이깁니다. 인장이 용장보다 뛰어난 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중국 역사의 신뢰를 하나 들려드리면 항우한테는 훌륭한 장수들도 있지만 역시 유방한테도 막강한 장수들이 많습니다. 번케라고 유방하고 동서지간입니다. 개백정인데 나중에 정승이 돼요. 개백정인데 번케라고 목숨을 한번 살립니다. 그 유명한 홍문현 잔치에서 번케가 없었으면 유방이 죽습니다. 물론 장량이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늘 지인용이 같이 갔을 때만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번케가 항우가 이렇게 멀찌감히 보니까 항우가 이런 돌을 막 번쩍번쩍 들어 던지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분명히 서로 겨루게 되는데 이걸 제압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직접 자기는 들 힘은 없어요. 꾀를 씁니다. 멀리서 보니까 실상을 모르잖아요. 이게 항우가 들었다 놨다 하는 돌보다 더 크게 요즘 말로 하면 가짜로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들었다만 던져요. 그것을 보고 항우가 야, 저거 누구냐? 번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홍문현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번케가 치고 들어가서 넌 누구냐 하니까 나 번케라고 하니까 항우가 오줌을 재는 거예요. 그래 삽니다. 근데 이런 장수가 또 이를 잡는데 그때 시절에 이 많잖아요. 중국은 또 그러니까 이걸 잡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한 다음에 이놈으로 잡고 이놈으로 요걸로 무인이라고 이를 벼룩 같은 거죠.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장량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들고 와서 요렇게 똑 소리가 나고 피가 퍽이서 죽습니다. 이게 용장보다 지장이 뛰어납니다. 근데 그 천하의 장량도 유방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품어줍니다. 용장은 지장만, 지장은
인정만 못하고. 외에는 명예란데요. 유학에서는 이 리더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지, 유지, 친이, 예지, 외지, 모지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너무나 압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신입니다. 신. 논어에서도 정치를 할 때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세 가지가 있어야 쓴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삼족이 있잖아요. 족식, 족병, 민신진. 이게 정치의 리더의 세 가지 덕목이라는 겁니다. 족식, 족병, 민신진. 첫 번째 족식, 경제력이 풍부했습니다. 왜? 민은 이식 위천이라. 일반 사람은 먹거리를 생명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국은 이민 위천이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백성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백성이 튼튼해야 되니까 족식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일활식이라. 홍범구제에서도 정치의 경주가 있는데 첫 번째가 먹거리 해결입니다. 족식. 두 번째는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해소해야 습니다. 그게 족병입니다. 안에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족병. 이게 기본적인 부국 강병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민신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것이 충족이 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안 돼가지고 하나를 버린다면 뭘 버릴까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금사를 버리자. 금사를 버리라고 합니다. 왜? 전쟁은 늘 아니랍니다. 전쟁이 나도 일치단계라면 이겨냅니다. 그래서 금사를 버리라고 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제일 처음에 무력 통치하다가 문화 통치로 바꿨습니다. 무기로,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뭘 버릴까요? 그래서 때 공자님은 주저없이 먹거리를 버려라. 여기에 해당된 리더 같았으면 믿음을 버려라 그랬을 겁니다. 잠시 잠깐 신뢰를 접어둬라 이랬을 겁니다. 근데 공자는 주저없습니다. 먹거리 버려라. 의문을 가질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말씀합니다. 자고 이래로 죽음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신뢰가 있으면 다시 소생합니다. 신은 사실이고 소통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은 소통이에요. 거짓 소통이 아닌 진실의 사실에 바탕한 소통,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신 부족이면, 윗사람이 신이 부족하면, 지와 도가 부족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민불신하니. 그러면서 대조를 짓습니다. 유액이 유연이다. 아드갈유, 그갈유, 멀유입니다. 아, 참으로 식견이 먼, 안목이 먼 귀한 말씀이로구나. 리더를 이 네 덕목으로 나눈다는 유액이 유연이다. 옛날부터 공을 이루고 일이 완성되면 최고의 태상인 임금은 공성사수하면 신태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 버려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마련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은 개이아 자연이다. 백성 모두가 내가 내 스스로 공성사수를 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정치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게 된 게 아니라 실제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의해서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최고의 태상의 정치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저도. 자발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최고의 리더랍니다.
자기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17장 어느 정치 철학에 비견해도 내가 내용만 뽑아낼 수 있다면 너무나 소중한 장입니다. 17장. 과연 나는 어떤 아버지 어머니였고 조직 생활을 하셨을 텐데 어떤 리더였는가. 앞으로도 나머지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이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지향하면 충분히 됩니다. 왜? 대부분 여기서 20년, 30년, 많게는 50년, 60년 사셔야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나의 삶의 모습을 17장을 통해서 한번 배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